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과 또한 송트남이라고 일컫는 송영길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뿐이겠습니까? 송영길과 거래를 했던 2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제 점점 문재인까지 이 사법의 칼날이 더 빨리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더불어공산당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함세웅 방울보다 더 무서운 민주당 대국민 사기욕이 터졌습니다. 소설, 영화 악용, 윤석열 대통령 흔들려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함세웅의 방울보다 더 무서운 대국민 사기극 터져 소설과 영화를 악용한 윤 대통령 흔들기.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장아리 출판 기념회에서는 야권 원로인 함세웅 신부가 여성 비하 망언을 토해냈습니다. 함세웅 신부는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비서관, 장관들이 다 남자들이었다라며 여성의 결기와 결단을 수렴하지 못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가져왔다라며 방을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을 달린 남자들이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잘라내려 했으나 문재인과 이낙연 총리가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의 사표를 받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추미애 전 장관의 질언이기도 합니다. 추 전 장관은 친명계 성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옛 동지였던 문재인과 이낙연을 비판하는 입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함세웅 신부는 추미애 전 장관의 별명인 추다르크를 거론하면서 잔다르크가 프랑스의 성녀이자 순교자인데 확인되기까지 500년이 걸렸다라며 추미애 전 장관도 당대에서는 확인받기 어렵고 또 다음 세대에서 확인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여성인 추미애 전 장관을 치겨 세우는 내용 같지만 그 내면에서 뿌리 깊은 여성 비하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방울 달린 남성 2명이 여성 1명보다 못하다는 논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강욱보다 함세웅 망언이 훨씬 충격적. 여성 비하 심리가 민주당의 고질병임을 드러내. 따라서 함세웅 신부의 방울 발언이 남성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여성 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미자 위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함세웅 신부의 발언은 추미애 전 장관을 치겨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자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한 차별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이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사고방식, 최강욱 전 위원의 암컷 발언 못지않은 여성 멸시 발언이라며 종교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다. 세계의 모든 여성에게 사과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위원조차도 자신의 SNS에 누구의 편을 드는가를 떠나 과연 저런 잣대나 표현이 종교인이자 원로로서 하실 말씀인가 라며 권위주의는 독재나 보수 진영의 폐해만이 아니다라며 이 아무 말 대잔치는 누가 하건 아무 말 대잔치일 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강성 친명계 초선 모임인 초롬의 출신 최강욱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설치는 암컷 발언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입시 관련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위원직을 박탈당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함세용 신부는 그동안 야권에서 존경받는 원로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만큼 여성 비하 발언의 충격파는 훨씬 더 큽니다. 여성 비하 심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뿌리 깊은 고질병임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아리 속에 숨어있는 공포스러운 구도. 추미애가 거짓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도 법적 책임 없어. 그러나 여성 비하 발언은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지만 더 공포스러운 구도는 수면 아래 숨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신간 장아리가 소설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서술하면서 마음대로 호구와 상상력을 개입시킴으로써 추 전 장관을 미화하고 당시 윤석열 총장을 악인으로 몰아붙여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0%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신간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 상황을 본인 시점에서 재구성한 자전적 창작 소설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소설 속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마음대로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살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2020년 사건을 기술했다면서 등장인물을 모두 가명으로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을 장하리, 윤석열 대통령을 영건석, 김건희 여사를 김신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하도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명성, 유시민을 유민주 등으로 장명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개봉한 화제작 서울의 봄에서 신군부 리더인 전두환과 수도 경비사령관인 장태환을 실명 대신 전두광과 이태신이라는 가명인물로 등장시킴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자유롭게 왜곡할 수 있는 면죄부를 얻은 것과 동일한 수법입니다. 추 전 장관은 소설 집필 계기에 대해 절정으로 치닫는 국민의 분노를 절정으로 향하는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자 소설 장아리를 쓰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전적인 창작 소설을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장아리의 본질, 정치적 공격을 위해 쓴 픽션은 가짜 뉴스 덩어리에 불과해 이는 전형적인 기만 전술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실 정치를 비판하려면 넌픽션이나 사회과학 서적을 저술을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래야 국민과 독자들이 사실에 입각해 정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는 소설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데 집중한다면 그 책은 가짜뉴스 덩어리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들은 호구가 아니라
뉴스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만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데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설의 틀을 차용한 가짜 뉴스를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출판 기념회에서 자신의 책에 대해 독자들은 현실인가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하실 거다라며 장아리는 소설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독자들은 현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분명히 소설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거짓 주장을 담아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 정치인이 소설을 핑계로 대통령을 흔들겠다고 나설까? 민주당 인사들은 아예 추미애 전 장관의 소설을 윤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천명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김용민 위원은 출판 기념회에서 웃음 띤 표정으로 이 책을 소설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며 우리가 현직 대통령을 함부로 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소설 주인공 영건석은 이 나쁜 XX 마음껏 욕해도 된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의 정치인들도 허구인 소설을 핑계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치인들만 그런 대담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겠다고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과 진보 성향 문화인들이 소설과 영화라는 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가짜뉴스 살포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이 같은 풍경은 공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가 문화의 탈을 빙자한 가짜뉴스 살포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될지 모른다는 최악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는 탓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